제1부 뇌의 구조와 기능 1.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모래의 한 알에서 대양으로 겉으로 본 뇌의 모습은 특별히 아름답거나 매력적이지 않다. 작은 수박 크기의 회백색 덩어리에 굵은 주름이 불규칙하게 나 있고 좌우가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 마치 호두알을 까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촉수를 내어 섬세하고 조밀한 조직망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그 복잡함과 정교함만으로도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다 무엇에 쓰이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도 그 조직망 중 어디에선가 만들어지고 또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을 것이다. 비단 이 질문만이 아니다. 이러한 질문은 다만 의식의 표면에 떠올라 우리에게 지각된 것일 뿐, 뇌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뇌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뇌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가 뇌에 대해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잘 모른다. 뇌가 대양이라면 현재 알려진 뇌에 관한 정보와 지식은 그 해변가 모래사장에 모래 한 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해변을 지나 뇌라는 대양에 이르는 여행을 그 모래 한 알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뇌의 기능을 좌우하는 정보 전달망. 우리는 약 1000억 개의 뇌신경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날마다 평균 약 10만 개씩의 뇌신경 세포를 잃어가는데 이 중 5만 개는 대뇌의 심피질 부분에 해당한다. 뇌세포 소실률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화학적, 생리적,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달라진다. 특히 뇌세포를 파괴하는 요인으로는 알코올 및 약물 복용, 장기적 약물 치료, 스트레스, 우울증, 자극결핍, 영양실조, 좌식 생활에서 오는 운동 부족 등이 있다. 이렇게 뇌세포를 잃어갈 때 1년이면 평균 3,650만 개, 100년을 살 경우 36억 5천만 개의 뇌세포를 잃어버리게 된다. 36억 5천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나 보이지만 100년을 산 뒤에도 우리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뇌세포의 96%가 넘는 963억 5천만 개에 달하는 뇌세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뇌세포 수의 감소가 곧바로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잃어버린 뇌세포가 아니라 남아있는 뇌세포를 얼마나 잘 쓰는가에 있다. 뇌세포 수가 줄어드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일이지만 뇌의 중량은 나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는다.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뇌세포 수가 줄어드는데 뇌의 중량은 늘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뇌는 사용할수록 자라난다. 여기서 뇌의 성장은 뇌세포 수의 증가가 아니라 밀도의 증가, 즉 시냅스라고 하는 뇌세포 간 연결고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냅스 수가 증가하면
뇌세포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뇌의 중량은 증가한다. 물론 뇌의 중량에는 개인차가 있고 시냅스 수와 무관한 뇌의 중량 자체는 뇌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한 개인을 놓고 보았을 때는 뇌를 사용할수록 시냅스 수가 증가하고 뇌세포의 조직이 조밀해져서 뇌의 중량은 증가하게 된다. 뇌세포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다. 뉴런은 별 모양의 세포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돌기들을 위아래에 가지고 있다. 길다란 축색 돌기는 정보를 보내는 역할을 하며 잠뿌리 모양의 수상 돌기는 정보를 받는 역할을 한다. 하나의 신경세포의 축색 돌기는 다른 세포의 수상 돌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미세한 간극이 있어서 이 간극을 화학물질이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즉, 축색 돌기의 끝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어서 일정한 크기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이 주머니가 터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와 다른 신경세포들에 전이되면서 신경세포들 간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 뇌의 기능을 좌우하는 것은 뇌세포 수나 뇌의 중량이 아니라 이들 시냅스로 이루어진 뇌의 정보 전달망이다. 하나의 뇌세포는 1000개에서 1만 개에 달하는 시냅스를 통해 수백 개의 다른 뇌세포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얼마나 다양하고 섬세하고 복잡한가,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서의 정보 전달이 얼마나 원활하고 정확한가가 뇌의 기능을 좌우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 3번 정도 시냅스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 첫 번째는 2살 무렵 막 걷고 말하기 시작할 때이고, 두 번째는 6살 무렵 읽고 쓰고 세마는 것을 배우는 때이며, 마지막은 12살 무렵 처음으로 추상적 개념들을 파악하고 논리적 사고를 시작하는 때이다. 이렇듯 시냅스 수의 증가는 주로 학습 및 창조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뇌 중에서도 특히 대뇌 심피질 부분에서 그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세상에 나쁜 뇌란 없다. 중국에서는 컴퓨터를 가리켜 전기로 움직이는 뇌라는 뜻으로 전뇌라고 부른다. 이 외에도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는 뇌를 컴퓨터와 관련짓고 비교하는 수없이 많은 표현들이 있다. 이러한 상징적 유추 덕분에 우리는 정말로 컴퓨터의 구조와 기능이 우리의 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된 듯하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뇌의 능력을 컴퓨터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의 암산 능력이 컴퓨터보다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하고 신기해한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없다. 1초에 약 1만 조번의 전기나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1000조 개의 시냅스로 연결된 뇌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정보 처리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형적인 데스크톱 컴퓨터의 능력은 작은 달팽이 정도이며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크레이2의 능력도 조그만 설치류 정도에 불과하다. 뇌신경 세포의 신경망을 모방해 만든 컴퓨터를 신경망 컴퓨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개발 단계로 가장 진보된 신경망 컴퓨터도
뇌의 능력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진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100만 개의 시냅스 회로를 가진 가장 강력한 신경망 컴퓨터 TRW 마크 3의 능력도 파리의 뇌 능력에 비하면 1만 분의 1 정도라고 한다. 세상의 어떤 컴퓨터도 스스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생명 활동에서부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며 스스로를 평가하고 학습하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줄 알고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킬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모든 활동은 사실 우리의 뇌가 가진 이러한 특별한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이 세상에 나쁜 뇌란 없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치 최고급 승용차에 무배추를 싣고 다니는 것과 같다. 문제는 사용자 자신에게 있다. 하지만 뇌를 제대로 사용하는 일은 훈련과 체험을 필요로 한다. 뇌호흡은 이렇듯 뇌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훈련과 체험 방법을 담은 사용자 매뉴얼이다.